사이클 이론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코인이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나이슈 저는 계속 보유하면서 돈을 벌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다 틀렸어. 결국은 4년 사이클 와가지고 2026년에 코인이 박살난다. 물론 고점에서는 팔지 못하겠지만 조금 잃고 저는 떼돈을 그래도 벌 겁니다. 결국은 저는 사이클 이론이 계속 존재하든 말든 상관없다 이거죠. 돈만 벌면은 되는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비트코인이 또 10만 불을 돌파를 했고요. 저는 추가 매수를 했고 이제 4년 주기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4년 사이클로 움직이는 그 흐름이 끝났다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2주 전에 121선을 돌파해가지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었죠. 첫 매수를 하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내 코인 자산의 25% 정도 진입을 하고 121선 아래로 빠지면 손절을 하는데 가능성이 50% 언저리처럼 보인다. 근데 이거는 일단 아니었고요. 10만 불 넘어가면 알트코인 15에서 20% 추가 매수를 하겠다. 오, 추세 반등이 리얼이네 라고 생각하고 10만 불 넘으면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좀 더 추가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코인 목표 투자 금액이 절반 정도 들어가 있고 역대 최고점을 넘어가면 올인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그 후에는 121선을 익절 손절하는 원칙으로 삼을 겁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121선 이거를 보고서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익절 또는 손절을 하겠다는 거죠. 그 전에도 몇 개 단기 지표를 보고 좀 더 일찍 손절할 가능성도 있기는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지금 10.3만, 10.4만 불까지 이미 거의 왔기 때문에 마지막 매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딱 매수하면 또 엄청 깨지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투자 원칙을 지키는 거죠. 121선 넘을 때 들어가고 10만 불 넘을 때 들어가고 역대 최고점 넘을 때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제 투자 원칙이니까 그렇게 그냥 할 겁니다. 네, 그리고 120에서 깨지면 손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121선도 내 편이고 글로벌 M2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글로벌 통화량이거든요. 이것도 1월 6일 날 저점을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104조 불이었는데 지금 한 112조 불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8조 불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좋은 겁니다. 그리고 ETF 흐름도 일단은 우리 편입니다. 최근 15거래일 동안에 54억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그렇고 비트코인이 반감기 때문에 4년 사이클을 흐른다라는 그런 이론이 대세잖아요. 근데 그 이론에 종말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꽤 초고수인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반감기의 위력이 반감되었다는 거 재밌죠? 반감기 위력 반감. 이거는 확실히 사실이고요. 자,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전체 비트코인 양이 늘어나는 속도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비트코인이 나타나는 속도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감기 올 때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그래프는 잘못되었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비트코인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이미 기존 비트코인 양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미미해진다. 뭐 이런 거죠. 고수는 물론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요. 고수라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크립토는 오른다 가자 하는 사람들은 저에게는 고수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종교인이지 투자 고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거래를 하고 살아남고 돈을 벌고 그리고 그 와중에 코인 노 하는 사람들이 보통 진짜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선물도 해보고 현물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채권도 해보고 원자재도 해보고 깨지기도 해보고 벌기도 하고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고수예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코인을 그 수많은 자산 중에 하나로 다룹니다. 자, 마키 리치가 그런 사람이죠. 이분은 15년 동안에 연 40% 이상 번 사나이고 이분은 트랙 레코드가 다 있고 심지어 회계사가 검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마이클 세일러의 포스팅을 가져오면서 1, 2년, 그러니까 향후 1, 2년 동안에는 바이 더 딥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네요. 바이 더 딥이라는 거는 가격이 일시적으로 빠졌을 때는 매수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이렇게 미국에 아주 유명한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 중에서 비트코인에 노출을 할 수 있는 자산이 제한이 없는 그런 기관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5개 기관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자산 규모가 19조 달러 정도 된대요. 나머지 기관들은 뭐냐? 자, 20조 정도 갖고 있는 기관들은 비트코인 노출이 가능한데 근데 제한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몇몇 기관들은 한 10조 정도를 굴리고 있는데 얘네들은 아예 비트코인 또는 비트코인 관련 자산에 노출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30조잖아. 그럼 얘네들 중에서 천천히 규제가 풀리면서 돈이 비트코인을 넘어온다. 연 1%만 비트코인을 넘어온다 하더라도 연 3천억 달러라.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마크 리치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월가는 진짜 느리다고, 얘네들 아직도 비트코인 잘 모르고 월가가 비트코인이 완전히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때는 강세장이 끝난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2016년에 당시 비트코인이 추세를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오르기 시작했고 17년 말에 정점을 찍었잖아요. 그때 본인이 머게 스탠리라는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야, 니네들 있잖아. 니네 기관 비트코인 관심 있니? 하니까 답변이 이랬답니다. 에? 비트코인? 그게 뭐야? 라는 답변이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가 애들이 오히려 엄청 느리다. 그래서 월가 애들이 아직 진입 못한 애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최소한 1, 2년 동안에는 비트코인이 계속 당분간 우상향할 수 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떨어질 때 매수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한마디로 4년에 한번 비트코인이 망하면은 2026년에 크게 비트코인이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저 그래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보면 exposure prohibited. 얘네들은 이 기관들은 비트코인 또는 마이크로스트라테지 이런 기관에 아예 투자를 못하는 데고요. 얘네들은 투자를 할 수 있기는 있는데 뭔가 제한이 있습니다. 요 5개 기관, 찰스 슈밥, 피델리티, 웰스파고, 마리너, 그리고 피셔 인베스트먼츠, 이제 여기만 자유롭게 비트코인에 또는 비트코인 관련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얘네들이 20조, 여기도 20조, 그리고 요쪽도 10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분은 이제 주기영 님이신데, 주기영 대표님은 크립토 퀀트라는 아주 훌륭한 사이트를 만드신 분입니다. 일단 퀀트가 들어가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지. 근데 이분은 이제 크립토 쪽에 계시긴 하지만 시장 바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그 종교인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거든요. 어우, 전쟁이 났어? 와, 비트코인 엄청 오르겠다. 어우, 전쟁이 끝났어? 와, 비트코인 엄청 오르겠다. 어우, 경기가 좋아? 와, 비트코인 엄청 오르겠다. 경기가 엄청 박살나고 있어. 와, 비트코인 엄청 오르겠다. 세상에 문제가 생겼어. 와, 비트코인 엄청 오르겠다. 금이 올랐어. 와, 비트코인 엄청 오르겠다. 금이 떨어졌어. 와, 비트코인 엄청 오르겠다. 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주기영님은 퀀트시기 때문에 이런 분이 아니시고 퀀트적으로 시장을 분석을 하십니다. 이분이 3월 18일에 X에서 강세장 끝을 주장하셨거든요. 자, 이제 이번에 강세장이 끝난 것 같다. 그리고 최소한 6에서 12개월 정도는 장이 횡보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그 얘기가 4월 말까지는 맞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그때 비트코인이 7만 3천 불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3만 불 올라가지고 10만 3천 불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3월 18일에 새로운 유동성이 안 들어온다. ETF 유입도 적어졌고 저기 뭐 이제 비트코인 지표들 MVRV, SOPR, NUPL 이런 지표들이 추세 반전을 보인다. 한마디로 이게 올라가면 이제 상승장이고 내려가면 하락장이고 지그재그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이클대로 비트코인이 움직이는데 자 지금 여기서 사이클 정점을 얼추 찍은 것 같다. 내려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 말씀하셨어요.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불을 넘겨버리면은 본인이 졌다는 걸 쿨하게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4분기 전에 역대 최고가 넘어서면은 나는 사이클 이론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기 강세론자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맞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5월 7일 멤버십에서는 야 오케이 이 말씀을 3월 18일에 하셨는데 4월 21일부터 근데 ETF 자금이 다시 엄청 들어오고 있다라고 제가 멤버십 회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바로 어제 5월 9일 이분이 쿨하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2달 전에 내가 상승장 사이클이 끝났다고 했는데 내가 틀렸다라고 하셨어요. 상남자이십니다. 보통 이제 좀 어줍잖은 전문가들은 누가 봐도 틀렸는데 그게 내가 사실 틀린 게 아니고 거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결국 여기 있는데 틀린 거 아니야 나 맞았어 이러는데 역시 주기영 대표님은 다르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ETF를 통해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옛날에는 이제 고래들, 채굴자들을 그리고 새로운 개미들이 메인 플레이어였고 고래들이 팔고 나가면은 이제 도미노식으로 코인이 쭉쭉쭉쭉 빠졌고 상승장이 끝났다. 이건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왜냐면 언체인 지표에서 고래들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보이면은 오케이 상승장 조만간 끝나겠구나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사이클 이론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ETF,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민간 기관, 정부 기관, 정부가 그냥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새로운 유동성을 제고를 하기 때문에 설사 고래들이 매도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의 매수세가 그걸 능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된다. 원체인 지표들을 보면은 아직은 대부분 지표들이 보더라인, 그러니까 지금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아직은 확신을 줄 수 없는 이제 그 정도의 지표가 좀 있다. 그래서 아직은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터 브렌트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50년 현물 선물을 거래한 이제 차트 사나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5월 1일 날, 자, 비트코인이 이제 파라볼릭 라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우상향하는 라인이 있잖아요. 지금 그 라인을 22년 말부터 탔었는데 좀 그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이 라인을 타면은 8, 9월까지 12.5만에서 15만 불은 무난히 갈 수 있다. 근데 그 후에 반토막 날 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5월 5일에 나 현물 포지션 있다라고 하셨는데 5월 8일에는 자기가 이제 최대 큰 포지션을 넣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올인했다는 게 아니고 본인의 최대 리스크는 이제 본인이 틀렸을 때 손절했을 때 자산의 0.7%를 잃는 정도, 그 정도 들어가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단기 포지션은 엑시트를 다시 하셨대, 익절을 했다고 하시는데, 근데 장기 포지션은 계속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본인의 메인 계좌에서도 계속 비트코인 롱을 하고 계시고 거시적으로 자기는 비트코인을 매우 좋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4월 23일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정말 쓰레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5월 9일 날 입장을 바꾸셨어요. 지금 차트 패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문샷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더리움이 투더 문, 달나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차트가 나왔을 때 이더리움을 이분이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계속 이더리움 까는 글을 많이 올리셨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이 차트 패턴이 나오면 이더리움도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때가 2150이었는데 지금 2400불이 넘는 것 같네요. 피터 브렌트는 그 시장에서 50년 동안 살아남으셨고요. 상당히 유명한 시장의 마법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중에서 그 X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죠. 참고로 멤버십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했는데 이 모든 내용, 그리고 지금은 제가 3명을 말씀드렸는데 추가 고수 내용들, 그리고 지금은 코인 얘기만 했는데 미국 주식 얘기도 같이 이미 다 했고요. 당연히 마켓 위자드 멤버십에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유료 고객, 무료 고객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하고요. 저는 자본가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룰은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최근 연구하는 내용도 거의 대부분 선공개를 하고 유튜브는 짧은 영상인데 멤버십은 1시간 반 동안 딥하게 라이브를 하고 이런 것도 제가 좀 하죠. 제 멤버십이긴 하지만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코인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산 배분, 개별주 트레이딩, 심리, 논문, 책 리뷰까지 다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투자라는 거는 큰 실수를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를 잘할 필요는 없어. 투자는 사실 뻘짓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저랑 같이 하시면은 대부분 뻘짓은 거의 다 피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용의 수백 배에서 수만 배 정도는 가볍게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십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진짜 안 되거든요. 나라면 무조건 해. 네, 아무튼 확률 높은 전략을 공부하실 분은 언제나 웰컴이고요. 바로 요 밑에 고정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요약. 추세 추종자로서 10만 불 넘었으니까 당연히 매수를 했고요. 4년 사이클 이론의 종말에 대해서 지금 마크 리치 그리고 주기영 대표는 이런 분이 나오셔가지고 끝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주장하는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나 제 생각은요. 이번엔 다르다라는 생각은 보통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보통 안 다르거든요. 보통은 안 다른 경우가 이번엔 다르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기관, 정부, ETF,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자금이 시장을 바꾼 거는 확실합니다. 그것도 확실하고요. 그래서 2026년 1월 1일 땡 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다 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120일선 위일 경우에는 아마 어느 정도 보유를 할 것 같고요. 그냥 120을 따라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개 시나리오가 있죠. 사이클 이론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코인이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나이스
이슈. 그럼 저는 계속 보유하면서 돈을 벌면 되는 거고요. 아니야, 얘네들이 다 틀렸어. 결국은 4년 사이클 와가지고 2026년에 코인이 박살난다 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당연히 코인이 120 이상 밑으로 빠질 테니까 저는 그때 팔 텐데 물론 고점에서는 팔지 못하겠지만 조금 잃고 저는 떼돈을 그래도 벌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사이클 이론이 계속 존재하든 말든 상관없다 이거죠. 저는 돈만 벌면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